여기서 투표하고 개표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승민 대표께서 제가 겸손한 정치인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 당해보는 일입니다. 9시 뉴스 시간에 제 지지율이 1.9%입니다. 그것을 저와 아내와 자식들이 같이 보고 있는 그 사색이 다 돼 있는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어떻게 쌓아온 경력인데, 어떻게 만든 김영환이 1.9%에 달려서 나오나. 그날 저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40% 갑니다. 그 아이들이 곧 결혼할 아이들인데 사돈댁에서도 다 보고 있어요. 1.9%입니다. 1.9%의 지지를 가진 사람이 거만할 수는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늘이 나에게 이런 모진 시련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굴욕을 참고 견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고 또 제가 이런 것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앞으로 좋은 정치를 실현하라는 하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국회의원 선거에 4번 당선된 것보다 지금 이 가시밭길을 가고 이 어려움 속에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대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또 중앙일보에서 조사를 하니까 3.몇%가 나왔으니까 2배로 올랐습니다. 멋진 일인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 그것보다 2배쯤 더 높은 한 7%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묻혀있는 표를 생각하면 10% 정도가 저한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선거 감각으로는 이대로 가면 선거 막바지에 가면 하루에 10%씩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찍을 후보가 없어서 망설이는 분들이 여론이 뺑 돌아갑니다. 선거 막바지에 가면 그래도 김영환이가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김영환이가 제일 괜찮은 것 같다. 부동층 30% 가운데 10%만 오면 20%가 됩니다. 그러면 1강 2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막판에 가면 이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이것을 느낀 것은 동두천 시장과 의정부 시장, 우리 청강경 후보님 그날 우리 같이 도시였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지지가 제일 약한 경기 북부의 시장에 계신 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격려하고 찍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분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제가 어제 모란시장 그리고 하남에 있는 전통시장을 가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전철역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뻥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전까지는 15%나 얻어서 시의원들 곁에 제가 서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거에 나갔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지금은 이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제가 승리하면 안철수는 무조건 당선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도의원 시의원들의 다수가 시의원은 전부 당선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분골쇄신해서 시간을 쪼개 써서 이번 19일 사이에 변화를, 기적을, 격변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41억이 들어가는 선거에 5억도 되지 않는 선거 자금을 가지고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얻지 못해서 어제 경기도 1300만 이 넓은 땅, 서울보다 17배나 되는 이 땅에 현수막을 어제 하나 붙였습니다. 어제 그것도 여기 수원시장 부모님이 하나 양보해 주셔서 안면에다 붙였습니다. 돈 없습니다. 유세차 100개 만들 수 있는데 저 1개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공보물 다른 분들 12페이지 만드는데 겨우 빚으로 8페이지 만들었습니다. 운동원 1000명 쓸 수 있는데 1명도 쓰지 못하고 선거 운동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다리 후들거리고 선거는 끝났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방식으로 선거할 것이고 저들이 원하는 시간에 저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저들이 원하는 전략으로 싸우지 않고 제 방식대로 거품을 빼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문화로 이렇게 해서 싸울 수 있다. 내가 이 한국 정치를 바꾼다. 제가 안철수 도움 받아서 당선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경기도에서 바꿔서 바른미래당을 세우고 지킨다. 그리고 안철수를 지킨다. 나라의 정치를 바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강불식입니다. 자강불식입니다. 제 몸 안에 있는 힘, 제가 읽은 책, 제가 겪은 고통,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내공을 가지고 돌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품, 조직, 돈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내공을 가지고 이걸 돌파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실력을 가지고 돌파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1977년 10월 25일 연세대학교에 최대의 시위가 있었는데 유신 긴급조치하에 최대 학생운동 시위였습니다. 저는 그때 의사가 다 됐습니다. 본과 4학년 1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영부영하며 의사가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나라 정치가 이렇게 썩었는데 나만 의사가 돼서 잘 먹고 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이 나라 의과대학, 치과대학 가운데 학생운동에 참여를 해서 감옥에 간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박수! 그 기백으로, 그 용기로, 그 결단이 64세가 된 지금 제 가슴 속에 타고 있고 그런 결의와 그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가, 지식이 아니라 의지가, 그 의식이, 그 정신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0편의 시를 발표했고 13권의 시집을 냈으며 26권의 책을 썼습니다. 저는 독학으로 전기기술자 자격증을 독파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배우지 않은 실력으로 시를 읽었고 치과의사가 됐고 사업을 이뤄내고 국회의원이 됐고 장관이 됐습니다. 저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7번의 선거를 치르고 4번 당선되고 3번 낙선했지만 3번의 낙선은 다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낙선해야겠다. 낙선하더라도 내 신념을 지켜야 되겠다. 내 소신을 지켜야겠다. 잘못된 정치에 따라가서 더러운 이력서를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선택한 낙선이었습니다. 저의 낙선과 저의 당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낙선의 과정 속에서 저는 제 정치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그나마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막말로 욕설로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선거법 위반도 전과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선거를 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흑색 선전을 했을 때 제가 고소고발을 했다가 취하한 적은 있었으나 그것으로 재판을 받거나 고소고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20년의 일이고 민주화운동 시기까지 40년 동안 일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가고 지명수배되고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되고 저와 아내가 같이 감옥에 끌려가고 어머니가 끌려가는 그런 일을 당하긴 했으나 지금까지 전과가 없습니다. 공보문에 저는 범죄 사실 없음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주식 한 장 사지 않았습니다. 땅 한 평 늘리지 않아서 비록 가난하지만 떳떳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공보물에 아이들 셋이 고지 거부로 찍혀 나오는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고지 거부했습니다. 몇십만 원밖에 없는 아이들의 그 재산을 제가 등록할 수가 없어서 차마 저 때문에 그걸 작다고 등록하지 말자. 등록해서 내가 표가 좀 더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듯한 후보입니다. 누구처럼 욕설하고 누구처럼 고소하고 누구처럼 폭언하고 누구처럼 그렇게 부정부패하고 전과하고 관명사칭하고 음주운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300만 우리 경기도민이 눈은 부릅뜨고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포스터가 붙고 공보물이 가고 토론이 진행되면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 그래서 하루에 10% 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 파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기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네거티브 하지 말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네거티브는 아니지만 검증하겠습니다. 이번에. 왜? 둘이 싸우니까 제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보도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한 발짝 이렇게 들여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청문회를 총리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20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번 후보의 경력은 내가 지난 20년 동안 공직자들이 청문회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경력입니다. 이런 욕설을 하고 이런 폭언을 하고 이런 전과를 가지고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마지막 공무원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 평소의 욕설이 문제가 아니라 형수한테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구속적 부심에 빌려나서 나중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구급공무원으로 응시를 해도 그건 탈락입니다. 근데 시장을 거쳐서 경기도지사가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두 후보는 1번, 2번 후보는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어요. 형수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이혼해서 가정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뭐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의 지사가 되겠다고 하고 인성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교육 정책을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당선되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반듯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길거리에서 유세차로 방송에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이 경기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일단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 썼더라면 저는 대통령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생략하고, 그때 안 대표한테 말씀하셨죠. 나만의 북한공단을 만들어야 해요. 나만의 북한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통일이고 우리 민족이 웅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말을 잘 듣지 않으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가지 의료비 후불제, 이거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진행되면 곧바로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이런 제도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전 세계가 다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에서 모든 결제 방식이 후불제로, 분납으로, 할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를 누가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핸드폰을 100만원짜리 갤럭시를 100만원을 그냥 주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대도 홈쇼핑도 다 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부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의료만이, 병원비만이, 수술비만이, 임플란트 수술비만이 선불제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진료가 끝나기 전까지는 돈을 내야 되고, 돈을 내지 않으면 퇴원을 시켜주지 않고 돈 없는 사람은 진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바꿔줘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것이 상식적이고 어떻게 이 나라의 그 수많은 병 의사들과 정책 위반자들이 이 생각을 못했을까? 박수! 그래서 제 말씀은 돈이 없어도 진료를 먼저 받고 돈을 분납해서 갚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의료보험제도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국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경기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국민들이 야 저것만 돼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표를 찍게 된다면 우리는 수도권 선거에 삼각편대는 다 당선될 것이고 바른 미래당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이번에 관철해도 나는 이 나라 정치를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애틀이라는 전자통신연구소에서 퀄컴이라는 CDMA 다중복합 기술을 갖고 있는 핸드폰의 기술료를 10년 사이에 10억 불을 갖다 줬습니다. 500만 불도 안 되는 회사에서 10억 불을 우리가 갖다 줘서 세계적인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때 얘기했습니다. 이상하다. 원천 기술은 너희들이 갖고 있지만 SK텔레콤이 국내에 CDMA 기지국을 만들고 운영한 기술은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밖에 못하는데 이 상용화 기술을 저들이 가져가서 쓴 것에 대한 기술료를 받아야 한다. 국회에서 그걸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천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애틀리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불형으로 되어 있는 병원을 후불형으로 바꾸는 이 발상 하나가 나라를 구하고 가난하고 노약자고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돈 있는 분들은 지금도 1,000만원, 2,000만원 한도의 무이자 할부 카드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무이자로 이걸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자는 착한 병원이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말씀은 여기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무상급식 하나로 김상곤이 경기도 교육감이 됐습니다. 후불제 의료 이거 하나만 설명하면 제가 도지사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은 다 구체적이고 돈 버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확실히 믿고 유세가 진행되고 사람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대안이 있고 전략이 있고 돈 버는 기술이 있고 성장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된다는 것이지 제가 무슨 깨끗하기만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믿고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찍으신 분들인데 내가 너무 여기서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우리 바른미래당을 살려야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우리는 선거를 자유한국당하고 치르는 것입니다. 특히 시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을 눌러야 당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 민주당하고 싸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을 넘어야 민주당이 있습니다. 나는 우선 만경표를 잡아야 이재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잡을 수 있는 방법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다른가? 요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싹쓸이가 될 것이고 민주당이 너무 지지율이 높아서 걱정인데 야당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당에 좀 표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한 80% 이상의 국민들은 다 될 거를 1번을 찍을 생각이 없고 야당을 좀 찍었긴 찍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60 내지 70%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다 동감하잖아요. 우리 국민이 균형 감각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12일 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면 우리 투표 결과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났구나 해서 역풍이 불어서 그래도 야당을 살려줘야지 주성주 후보를 찍은 표가 선거를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그것이 과거의 북풍에 대한 역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견제 심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발달된 사람들이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을 찍어야 될지 자유한국당을 찍어야 될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만은 다음에도 계속 그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만은 바른미래당을 찍어야 합니다. 다음에 가면 다음에 또 이번만은 바른미래당을 왜 이번만은 바른미래당을 찍어야 되는가 하면 야당은 찍긴 찍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바른미래당을 찍어야 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그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찍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번이나 정권을 맡겼는데 2 대통령이 지금 다 감옥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은 안 됩니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어야 이런 표가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대통령 두 분이 그 감옥에 계신데 그분들이 대통령을 만들고 지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이번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찍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말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토론회 가서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강경필 지사는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른미래당을 왔으면 그냥 여기 계셔야지 깃털처럼 가볍게 글로 또 돌아가서 홍준표 밑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유한국당에 가셨으면은 박근혜 석방을 얘기해야지. 에? 박근혜 이명박 석방을 얘기해야지. 그것도 쭈삐쭈삐하고 말도 못하고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그 자유한국당에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석방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김영환이가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는구나 말하기도 어렵고
김영환이가 박근혜 석방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아닌 우리 신세가 이렇게 강박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저기 어떻게 좀 끼를 써가지고 표를 얻어야 되겠는데, 자, 우리 시의원 여러분은 자유한국당을 눌러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차이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유세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망해서 또 감옥에 가고 또 실패하는 일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도울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한국당하고 다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도 이렇게 대통령을 잡아놓고 너희들이 그랬으니 너희들도 한번 맛봐봐라. 우리가 정권만 잡으면 한다. 그것을 드러내놓고 홍준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 찍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해서 또 감옥에 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걸로 가야 됩니다. 버전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화해와 긴장을 위한 노력은 우리 지지합니다. 그런데 경제 파탄 아닙니까? 일자리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이 너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적폐로 몰고 이러니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보기를 끄덕끄덕 합니다.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바른미래당의 노선이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 정부도 잘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이대로 가서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정부는 망한다. 그런 생각으로 유세하고 그런 생각으로 선택해야 어디서 표가 올지 모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아서 당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지지율 1.9% 후보가 이런 말씀을 해봐야 얼마나 좀 설득력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지지율 상승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언제 시간이 지났을 때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단기 필마로 나와서 사무실 어디 빈대쳐가지고 시작했는데 막 랩도 만들어서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더니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한국 정치의 이변이 거기서 시작되었다.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